그리고 진나라에 이어서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중국 대륙을 두 번째로 재통일한 국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나라는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긴 했지만 역사가 매우 짧았어요. 그 진나라가 빠른 역사,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빨리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등장하는데 한나라는요. 역사가 거의 4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한나라 재밌게 중요한 내용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한지는 오늘의 퀘스트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할 거니까요. 2단계 플레이 스타트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 2. 한의 성립과 유교의 발전. 한나라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갔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를 처음에 건국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나라를 건국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하여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요 사람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를 처음으로 딱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 대륙을 두 번째로 재통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최초의 통일 왕조 그러면 진나라가 되는 거고요. 재통일, 두 번째 통일 왕조 그러면 한나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국 대륙을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했을 때 때가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202년인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진나라가 결국 멸망한 게 기원전 206년이다 그랬거든. 기원전 206년 다음이 기원전 205년, 기원전 204년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진나라가 멸망했어. 그럼 바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한나라가 건국된 것도 기원전 206년이어야 되는데 왜 4년이나 지난 202년에 중국 대륙을 재통일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당시에 한나라가 중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랑 각축전을 벌였었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냐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초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드러나 참고만 하는 거야. 춘추 전국시대 막판에 이 전국시대에 존재했던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쨌든 춘추 전국시대는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잖아. 근데 이 진나라가 워낙 역사가 짧다 보니까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초나라의 후예들이 다시 초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우,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를 만든 유방과 얘네들이 각축전을 벌이다가 결국 한나라의 유방이 승리를 하면서 중국 대륙을 두 번째로 통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4년이라는 그 간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중국 대륙을 재통일했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되겠죠. 그가 누구냐? 한나라의 첫 번째 황제 고조인 것입니다. 나중에 선생님한테 고조는 누구고 유방은 누구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유방이 이름이고 첫 번째 황제로서의 명칭이 바로 한 고조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황제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나서 어떤 업적을 세웠을까?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이 한 고조가 고민을 합니다. 아, 옛날에 우리 중국의 역사를 보니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했다가 결국은 멸망했단 말이지. 그런데 바로 앞서서 존재했던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제후들의 권리를 너무 뺐고 전국을 황제가 다 다스리려고 관리를 다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했는데 또 불만들이 굉장히 강해졌었단 말이지.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옳다구나. 두 가지 제도를 짬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낸 아이디어. 그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밑줄 친다. 군국제예요. 군국제. 한 고조의 군국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전국을 다스리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통치제도 두 가지 봉건제와 군현제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수도와 수도 주변의 핵심 지역들까지 중앙 지역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왕이 임명한 관리를 파견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하는 거죠. 다음, 한나라가 영토가 워낙 컸으니까 그러면 중앙 지역을 제외한 조금 이제 변두리 지역, 지방 지역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기는 제후들에게 조금 권력을 주자. 그래서 제후들이 이 지역에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봉건제를 실시한 거죠. 아, 중앙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지방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이 약간의 혼합 형태, 짬뽕의 제도가 바로 한고조가 실시한 군국제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라 바로 앞에 있었던 진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했던 이유가 진승 오광의 난과 같은 농민들의 반란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농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다면 내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까? 아하,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민들의 세금도 대폭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한 고조의 업적.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주인공이 한 고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고조에서는 세금 깎아줬다. 그 다음에 군국제 실시했다. 요 정도. 군국제의 의미 정도 요만큼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진짜 본격적으로 중요한 황제는 이번에 등장합니다. 한나라가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하죠.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한 한나라가 완전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그때의 황제, 바로 중국의 7대 황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는요, 이 한나라를 굉장히 성장을 시켜서 황제 중심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을 했어요. 굉장히 업적이 많겠지, 그치?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무제 업적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출발. 한무제는 한나라의 첫 번째 왕제 한고조가 실시했던 군국제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제도를 실시하느냐? 이제는 두 가지 짬뽕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전국을 모두 군현제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전국을 군현제로 바꿔버렸어요. 전국을 다 군현제로 통치한 건 누구 때 누구랑 똑같아? 진나라 때 시황제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시황제랑 한무제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전국을 군현제로 다스렸다는 거야. 땅이 되게 넓었는데 왕이 임명한 관리를 전국에 다 파견을 하는 거지. 왕의 뜻에 따라서 전국을 다 다스리는 체제를 확립했어. 다시 말해서 전국을 군현제로 다스리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구나. 누가? 한무제가.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 배웠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전국 군현제 실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근데 방금 선생님이 진시황제와 공통점 군현제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진시황제와 완전히 다른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시황제는 진나라를 다스릴 때 무슨 사상을 받아들였지? 법가 사상을 받아들여서 되게 좀 강압적인 통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 한무제가 받아들인 사상은 다른 거였어요. 진나라 때 그렇게 구박을 받던 그 사상, 바로 무슨 사상이냐? 유가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밑줄. 유가사상은 누가 주장한 거?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사상. 뭘 강조하는 사상이지? 도덕정치. 어지러야 됩니다. 인. 예의를 서로 갖추어야 됩니다. 예. 도덕정치 인과 예를 강조했던 게 유가사상이에요. 이 유가사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핵심 사상으로 삼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들에게도 이 유가사상, 유학을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국가적인 국립교육기관을 만들어요. 유학을 교육시키기 위한 국립교육기관 태학을 설립을 했고요. 심지어 관리를 뽑을 때 실제로 이 유가사상이 정리된 학문, 유학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테스트를 봐가지고 관리를 선발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얘들아 여기서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유학의 지식을 테스트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가 뭐 역사 같은 거 공부하면서 유학 지식하면 무조건 너희들 과거 제도를 떠올리는데 유학 지식을 시험한 게 전부 다 과거 제도는 아니야. 이거 표시해놔. 왜냐하면 과거 제도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등장한 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배우지 않은 시대. 지금 우리 한나라 배우고 있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수나라라고 등장하거든. 그 수나라 때 처음으로 과거 제도라고 하는 시험 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학 지식을 시험을 보긴 했지만 그게 과거제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유학 지식 시험, 유가사상을 통치 인형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항상 어떤 나라의 전성기 때는 그 황제 업적 중에 뭐가 빼먹지 않고 항상 나와요. 영토 확장이 항상 나와요. 한나라가 잘 나갈 때 진짜 영토가 컸는데 얘가 어디까지 영토를 넓히느냐. 먼저 첫 번째, 진나라 시대부터 그렇게 골치 아프게 위에서 괴롭혔던 흉노의 일부를 정벌합니다. 물론 흉노적 전체를 정벌했다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을 정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랑 얽혀있는 가슴 아픈 부분이 여기서 등장해요. 여러분들 역사 1 앞부분에서 우리 고조선, 우리의 최초의 국가 배웠잖아요. 그
고조선을 쳐들어가가지고 멸망시키고 고조선의 땅에다가 행정구역 설치한 게 한나라, 한무제예요. 그래서 고조선 지역을 정복해서 여기까지도 영토를 넓혔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더니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 지역의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흉노의 일부도 정복을 했고 고조선도 정복을 했고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확장했다. 한무제 때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배울 텐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흉노를 정벌했다 그랬잖아요. 전부를 다 정벌한 게 아니야. 여전히 흉노는 굉장히 포악했고 중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북방에 있는 민족이었어. 그래서 한무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쟤네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흉노족 중에 한나라에 항복을 하고 들어와서 신하로 있었던 흉노족 출신의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한무제한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줬느냐? 저기 서쪽 지방, 서역 지방에 가면 월지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지가 원래 저쪽 서쪽에 있던 국가가 아닌데 흉노족한테 쫓겨서 지금의 서쪽 지방의 월지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 월지 어떤 왕은 흉노족한테 잡혀가지고 실제로 죽임을 당했고 흉노의 대장이 권력자가 그 월지의 왕의 해골을 가지고 물을 받아서 마시고 막 그런 끔찍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한무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월지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처럼 흉노족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강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월지 나라에 찾아가서 걔네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흉노를 토벌하면 쟤네들 흉노를 싹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월지라는 나라까지 신하를 보내가지고 한무제의 뜻을 전달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한무제의 신하였던 장건이라는 사람이었어. 장건이 왕의 명령을 듣고 이제 열심히 갑니다. 서쪽 지역으로 가는데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흉노족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데를 지나가야 되거든. 조심해서 지나간다고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흉노족에게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너무 웃긴 게 장건이 흉노족한테 잡혀가지고 흉노들이 사는 지역에 무려 몇 년을 가서 살았냐면 10년이나 살았어. 10년을 살면서 흉노족의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 정도면 다 포기하고 그냥 흉노하고 같이 살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 황제가 나에게 중요한 임무를 줬다는 걸 얘는 까먹지 않은 거야. 10년 만에 가까스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대로 월지라는 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월지는 한나라하고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서쪽 지역에 자리를 잡았고 되게 잘 살게 됐고 그쪽에 다른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풍요롭고 우리가 굳이 지금 한나라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흉노랑 또 피 터지게 전쟁을 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데 동맹 맺을 생각 없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장건이 다시 이제 한나라 한무제한테 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가다가 또 흉노한테 잡혀요. 1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해가지고 한무제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월지와 동맹을 맺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장건이 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갔다가 돌아온 그 길이 동쪽의 한나라와 서쪽 지역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길로 개척이 된 거야. 우리는 이 길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비단길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왜 이 길을 비단길이라고 하냐면 이 길이 뚫리고 나서 중국과 저기 서쪽 지방 서역 사이에서 비단 무역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요. 중국의 비단이 서역 지역으로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길이라고 부르고 자 정리하자면 원래 비단길이란 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뚫었던 게 아니라 뭐를? 흉노를 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뚫린 길인데 그 이후에 흉노를 토벌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동쪽과 서쪽이 교류하고 무역을 하는 동서교역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도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곳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장건이 개척했다. 이 스토리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무제의 업적 거의 다 정리가 끝났는데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거 하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옆으로 와서. 자, 뭐 영토도 확장했고 육아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9년제 실시했고 다 좋아. 그런데
영토 확장을 하려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를 공격해야 되죠. 그러면 전쟁을 계속했다는 얘기잖아. 전쟁을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군사 무기도 필요하죠. 군인들 먹여야 되죠. 식량도 필요하죠. 돈이 되게 많이 들기 시작한 거야.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한무제가 무슨 제도를 실시하느냐? 이름하여 전매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전매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몇몇 상품을 콕 집어서 그 상품에 한해서는 일반 백성들이나 상인들이 사고 파는 걸 금지시켜요. 오로지 국가만 그 상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가만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전매제도예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콕 집어가지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했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중요했던 소금, 그 다음에 철, 요걸 콕 집어서 한 나라 정부에서만 생산과 판매를 했었죠. 요게 전매제도고 이 전매제도를 통해서 부족해진 재정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었다. 요게 한무제의 업적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한무제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무조건 나오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반드시